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아반떼 AD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AD는 출시 연도가 2015년 9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바뀐 더 뉴 아반떼 A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인연비로는 휘발유 리터당 14km 전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정 시세로는 8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시세로는 1200부터 1500만원 사이로 이제 보셔야 된다. 근데 1200만원으로 또 중고차 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선에 좀 마음에 들만한 적정의 옵션과 색깔과 이것저것 다 조건을 맞추려면은 1300부터 1500 사이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넘으면 뭐 어떨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200보다 싼 것도 있는데 라고 하시면은, 차는 있어도 렌트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키로수가 많거나 아니면 은색이라든가 조건을 마음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싼 걸 살 때 사더라도 일단은 1200부터 시작, 그 다음에 1500까지 이 사이로 보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마음에 드실 만한 적정의 옵션이 조금 스마트키 있고, 색깔 흰 색깔에 키로수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키로수와 색상, 그 다음에 사고 유무 뭐 이런 거를 다 이것저것 이게 다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1300, 1400 이 정도가 좀 적정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이거 뭐야, 차가 오히려 더 비싸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싸진 게 아니라 좀 이제 수출 시세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여기에 막혀 있고, 게다가 또 항상 금액을 따로 안 내리더라도 시세가 유지가 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하지만 떨어지기만 하는데 좀 유지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럴 땐 좋죠. 샀다가 팔았을 때 내가 샀던 금액보다 비싸게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뉴 아반떼 AD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좀 적정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중에 되팔 때 환급성을 봤을 때 좀 경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이하로 깔끔한 아반떼 AD 껍데기를 얻을 수는 있으나,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대폭 낮아지고, 차라리 그 금액으로 바로 밑에 더 뉴 아반떼를 구매하시면은 돈도 빡빡하게 억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에 더 뉴 아반떼를 보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올려서 아반떼 AD를 보시던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일부러 이 연식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식에 키로수가 많은 차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킬로 정도로 잡았을 때 엄청난 키로수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제가 키로수 짧은 차를 파는 게 좋겠습니까? 키로수 많은 차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차를 팔든 저 차를 팔든 조건이 똑같다면 문제가 없을 만한 키로수 짧은 거를 파는 게 더 좋겠죠. 근데 키로수 많은 차를 구매하고 나서 잘못 구매하셨을 때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는 그런 악영향, 이민용 팀장 믿고 샀는데 차 왜 이러냐고, 이런 말을 고객님이 키로수 많은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꼼꼼히 봐주셨어야죠. 이 얘기를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적정선의 키로수를 보시는 게, 제일 평균적인 키로수를 보시는 게 제일 낫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로수 많은 차는 다 안 좋나?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 키로수를 보시는 게 낫다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1200에서 1500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미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거의
유튜브를 2년 가까이 했는데 2년 거의 내내 이 환경 설정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이거를 만약에 100만원을 이렇게 올리면 1200만원짜리를 1300만원에 버는 거기 때문에 깎아줘도 깎아주는 게 아니다. 깎아주는 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자 상사 체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세를 안내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뭐 이제 큰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고 가셨던 어떤 분께서 아반떼 AD를 보고 가셨는데 이게 거기 딜러분께서 적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딱 보고서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대조를 해봤더니 2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똑같은 차를 보셨는데 거기서는 다 해보니까 보험료 빼고 1600만원 정도가 나왔대요. 제가 다 해보니까 1400만원 정도. 유튜브를 보고 가셨는데 그 업체도 뭐 수수료 보니까 70만원, 공채를 보니까 1.8%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 그 업체가 어디에요? 물어봤더니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구독자 수가 15,000명이 좀 안 됐어요. 그런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이제 자주 올리고 저희 그 영상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신 분 굉장히 선해 보이십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 직접 그랬다는 걸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손님이 방금 갔다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반떼 AD를 팔면서 물론 그 업체마다 이제 정해놓은 그런 수수료에 요율이 있고 그 금액이 있겠지만 수수료를 70만원 받는 건 좀 과하다. 더군다나 공채를 뭐 1.8% 이렇게 잡고 게다가 또 신한은행 신한마이카가 전액이 안 나온다고 안내를 했대요. 반은 나오는데 전액이 안 나온다. 전액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딜러 말을 전부 다 믿지 마시고 여기도 물어보시고 저기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상에서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더라도 막상 가보면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물론 적은 사람도 정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정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직한 거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정직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공부할 거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사이트에 있는 그 매물을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께서 당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시세 공부를 안 하셨다면 거기서 200만원 비싸게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잡담인데요. 그 허위 매물을 보고 어떤 분께서 산타페 TM을 보고 가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랑 통화한 내용을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거를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잘 편집을 해갖고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 1시간 반짜리를 어떻게 줄일까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산타페 TM을 960짜리를 보고 하셨답니다.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산타페 TM을 허위 매물이겠죠. 근데 막상 갔더니 차는 있대요. 차는 있는데 그 차를 보여주고 나서 계속 반나절 이상 뱅뱅 돌린 거예요. 반나절 이상. 예.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신용이 좀 어려우셔서 할부가 안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모님 쪽으로 그 딜러가 돌리려고 했나봐요. 신용도가 괜찮으신 사모님 쪽으로. 근데 사모님께서 또 안 나오시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손님을 이제 데려다 주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자분 딜러분이 같이 나오셨대요. 근데 그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1시간 2시간 정도 있는 그 사이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분은 그 모범 시민상도 받으실 분인데 성희롱죄로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 말고도. 안 사니까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돈을 뜯으려고 했었나? 아니면은 못 팔았으니까 화풀이 하려고 성희롱죄로 신고한다고 협박을 했던 건가? 그렇다고 하네요. 산타페 TM 960짜리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만간 편집을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녹화를 1시간 반 정도 해놨기 때문에 줄여서 핵심 내용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값의 빵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기본값의 빵원 이거를 보고서 아반떼 AD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 환경 설정이 이렇게 0이라는 걸 보더라도 만약에 아반떼 AD를 보러 간다라는 거를 해당 딜러가 알고 있다면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를 미리 금액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뉴 아반떼 갔다가 200만원 비싸게 사실 뻔 했던 그 분께서 그 환경 설정도 이제 보여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한테 부탁을 해갖고 차주한테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인 건지 금액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금액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원래 금액으로 거기서 좀 더 깎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설정을 봤다고 하더라도 한 대 내지는 2대만 금액을 올려놓는다면은 몰라요. 손님들도 모르고 딜러들도 웬만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이트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클린카즈닷컴 해주시면은 당할 확률이 지난주 그 고객님처럼 줄어듭니다. 많이 대폭. 그분도 이제 달달 외우셨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되셨던 거고. 아무튼 유튜브 업체에서 수수료 얼마 받든 그 업체 마음이겠지만 수수료도 제 생각에는 좀 과했어요. 70만원. 그리고 이전비도 좀 많이 받으려고 했고 차값도 비싸게 받으려고 했고 했기 때문에 시세 공부 꼭 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 AD 휘발유 오토 스타일은 안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등급이 낮고 하니까 스마트부터 모던에서 프리미엄까지만 이렇게 휘발유 모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디젤은 아무래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휘발유에 비해서 휘발유 9명이라 한다면 디젤은 한두 분 될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이트 활용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디젤 승용차 준준형 뭐 이런 차는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갖고 최근에 LF 소나타 디젤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판매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 휘발유 보고 100만원부터 보는 건데 왜 100만원부터 보죠?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했는데 설명을 안 한 지 꽤 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9만원, 11만원, 뭐 5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 전화가 오세요. 이게 111만원인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왜 올려놓으셨죠? 내지는 그러면 여기 매물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맨 처음에 안내드렸다시피 1200에서 1500 그 밑으로 매물이 있어 봐야 800만원 이하짜리의 아반떼 AD는 그냥 없다고 보시고 그냥 1200만원 이하의 아반떼 AD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냥 이제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겠죠. 제 사이트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대 아반떼 AD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매하고 싶은 차만 팔고 있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방식이 딜러 전산에서 매물 선택하여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팔고 싶은 차도 제 사이트에 많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 AD 인천만 우선 한번 보면은 몇 대 정도 있을까? 10밀리언까지 밸류 플러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순서대로 보면 50대가 있는 거예요. 인천에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대수가 좀 부족했을 텐데 인천만 해서 봐도 50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950만 원대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부터 보면은 800만 원대도 있을 겁니다. 700만 원대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희망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의 차량만 보셨으면 좋겠고, 수도권 전체로는 283대가 있는데 제 사이트에 있는 매물이 다 이민용 팀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차만 판매하는 딜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는 차를 보려면 거의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차보다 남이 갖고 있는 차일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99% 가까이 될 것 같은데 90%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딜러들이 자기 차만 갖고 판매를 한다면 매입을 할 때 들쭉날쭉 아반떼 AD가 없으신 분들이 아반떼 AD를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봤던 거는 자기가 차주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차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차주인 척 뻥을 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중개 알선으로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의문점이 생기죠.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판매까지 하시려면 판매 광고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판매 광고를 나가려고 한다면 한 달에 적어도 30만원에서 한 100만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0만원까지도 실매물 사이트에 광고를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마진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할 만한 매입 차주분은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뭐 광고 따로 안 합니다. 예. 광고비가 따로 나간다는 거는 그분들도 아무리 돈이 많으시더라도 효과도 많지도 않고 부담도 부담이고 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파냐? 부동산처럼 중개 알선에서 판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아요. 왜냐면 딜러의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딜러들이 다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만의 광고를 하고, 매입하는 사람들은 매입하는 사람들만의 광고를 하거나 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하는데 열중을 하더라도 시간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한 대, 두 대 매입은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도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그 매입만 하려고 노력하지 판매를 하려고 노력 안 해요. 왜냐? 판매하는 딜러들이 너무나 많고 알아서 빼주니까, 그 금액에 올려놓으면 그게 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갖고 있는 차주를 직접 만나시려고 할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딜러가 판매 딜러가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50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거의 좀 보편적이네요. 한 19분 정도면. 지금 950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렌트 이력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안 떠 있는 거는 그냥 꺼버려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그 정확한 시세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안 떠 있는 거를 좋을까?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00부터 1300, 1500만원 그 사이, 1200부터 1500만원 그 사이에 있는 차가 어떤지 한번 보는 걸로 의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사고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나 스마트고, 이건 성능 기록부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보고서 이게 어떤 차다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 있는 거를 희망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찍어서 보시더라도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는 거를 희망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가격에 맞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검사 기간은 올해 11월 19일까지예요. 앞뒤로 한 달에서 하루를 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정기 검사 날짜예요. 이거는 성능 점검 날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더러 많으시던데, 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를 나라에서는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 차가
어느 정도 기간에 이 차가 돌아다녀도 되는지 정기 점검을 받게 만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유효기간. 네. 정기검사 날짜라고도 합니다. 여기 렌트 이력이 있잖아요.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나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트가 이력이 있는 차랑 렌트 이력이 없는 차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를 사실래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다 렌트 이력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게 딜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걸 일부러 희망적으로 해석해서 저것도 이제 뭐 잘 굴러가니까 팔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력이 없는 쪽으로 보시는 게 보다 올바른 구매 방법이다 라고 해서 렌트 이력을 보시는 거를 난 이것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거를 많이 찾으실까봐 저는 렌트 이력 있는 거는 안 팔고 있어요. 정말 설득을 해주시면은 내가 문제 있어서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팔기야 팔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 이력 있는 차량 시세와 그 다음에 렌트카가 아니었던 그 순수한 차량의 시세는 엄밀히 다른 겁니다. 아무튼 렌트 이력 있는 거는 끕니다. 렌트 이력 없는 걸로. 이게 108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 빠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인천, 부천, 김포 정도는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아직도 있긴 있는데 20만원, 3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40만원 정도 빼주고 50만원 빼주는 거는 잘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딜러마다 금액 빼는 스킬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딜러가 더 빼주고 어떤 딜러가 항상 깎아주고 이런 게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G 색깔이니까 더 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능기록부 역시나 렌트 이력 있죠? 1200 미만으로는 좀 보편적으로 렌트 이력이 웬만해서는 있을 겁니다. 끄고 여기에서는 1130 이게 무사고로 체크 안 됐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완전 무사고 스마트키 있다. 근데 1인 신조 용도 X 이렇게 적히면 그 이력이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희망을 갖고 찍는데 이게 모던입니다. 키로수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력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찍어보면 웬만해서는 있을 겁니다. 있죠? 렌트 이력 용도 변경이 있다. 렌트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1페이지에서는 볼 게 없었다.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1200부터 1500 사이라는 거를 한번 보셨던 분들이 기억나신다면은 한번 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은색깔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력만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5만 킬로라고 보통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기판을 찍어보면 5만 7천 킬로 이렇게 반내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기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5만인데 알고 보니까 5만 7천이다. 뭐야 거의 6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5만과 6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마음적으로. 특히나 딱 5만 킬로랑 7,500킬로랑은 또 57,500킬로랑 7,500킬로씩이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망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내년 4월 29일까지고 렌트 이력이 있다 라는 겁니다. 1200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 아무튼 이력이 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드디어 나왔어요. 아직 1200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보통 저렇게 적힌 차가 1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거 바깥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검사 기간이 올해 12월 25일까지고
렌트 이력이 없다. 튜닝도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키로수가 조금은 약간 연식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평균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것보다 몇십만 원만 더 줘도 좀 적당한 키로수 더 내려가지 않을까? 돈 주고 키로수를 줄일 수 있으면 진짜로 매다기를 꺾는다고 하죠. 계기판 주행거리 조작을 한다고도 하고 그런 거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못 봤다 한다면은 그 성능 점검장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차를 갖고 왔던 딜러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또 그 주행거리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징역이 5년이고요. 벌금이 엄청 셉니다.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면은 지금 여러분들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갖고 얼마나 벌겠다고 그 금방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못 갈걸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 주행거리 조작하는 거는 좀 너무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하고요. 게다가 또 키로수가 좀 많았던 차는 차만 타면은 사용감, 그러니까 어디가 뭐 스크래치가 났거나 차량 시트만 보더라도 여기 주름이 많이 진다 라는 등의 아니면 이런데 스크래치가 많다든가 아니면 이런 버튼들이 좀 많이 해졌다든가 이것도 다 버튼 바꾸고 뭐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 의심하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주행거리 조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행거리만 조작하고 시트까지 조작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상태를 잘 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상태만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행거리 조작하는 거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중고차는 불안하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중고차 못 사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능 점검을 쭉 보면은 사고 이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보험 이력을 조회해보면은 뭐 60만 원짜리 이렇게 조그만 도색 그 부품 가격으로 하더라도 막 2, 3만 원 뭐 이런 거 정도의 아주 경미한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밑으로 내면 전부 다 양호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키로수 라고 한다면은 여기 미세누 적어도 실린더 헤드 가스켓 커버 이쪽에 약간의 조금 젖어 있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지 말고 한 95% 정도만 믿고 나머지 5%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15번이나 뭐 21번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성능 상태 점검자 이쪽에 뭐 이상한 내용들이 덕지덕지 적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좀 딜러분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5월 20일 날 이게 들어온 날짜라고 보통 보는데 들어온 날짜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게 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재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면은 차가 안 팔린 지 4개월이 넘어서 한 5개월 됐다 그러면은 5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안 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4개월 안에는 거의 차가 팔립니다. 차를 갖고 있는 차주가 금액을 4개월 동안 방치를 한다? 그러면 손해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4개월 안에 차를 팔려고 보통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차가 아무리 오래 묵기더라도 정말 많이 안 찾으시는 조금 아웃사이더 모델 아니라면은 거의 4개월 안에 나갔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는 2달 전후 이 정도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딱 봤을 때 이제 먼지 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방전이 돼 있는 여부. 물론 겨울에는
2주만 세워놔도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조금 따뜻한 날씨의 경우에는 한 달 지나도 방전이 되더라도 부분 방전일 거예요. 불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방전이 돼 있을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날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오늘 좀 많은데 아반떼 AD 2편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주저리가 약간은 평소보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맨 밑에 있는 날짜는 이 차가 들어온 날짜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왜 이거를 들어온 날짜라고 판단하냐, 들어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능 점검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조를 잘 모르시는 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먼저 갖고 와서 성능 점검을 받고 상사 이전을 그 다음에 칩니다. 왜냐면은 성능 점검을 받고 갖고 왔던 딜러가 못 봤던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차를 판매했던 분께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050 정도 매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1100을 주고서 온 거예요. 일단은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차를 팔았던 차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악의를 갖고 이 차를 깎아야 되겠다. 성능을 받았는데 정상이에요. 근데 사장님 이거 전 뭐 했는데 뭐 차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엔진이 문제가 있대. 뻥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금액을 100만 원을 깎아야 되는데 그 돈 다 못 줘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반반 하시죠 해갖고 그 1050에 매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원래 1050대로 매입해서 정상으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딜러가 다른 딜러들이 매입하기 전에 먼저 100을 불러야 다른 딜러들이 못 가니까 이렇게 금액을 불러놓고 나중에 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님은 받는 돈은 어차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원래 더 받을 줄 알았다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보증기간 남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이거 보증기간 남았어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뻥을 치고 이렇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히면 좋은 거, 아니면 그냥 환불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금액을 질러놓고 하면은 다른 딜러가 정상적으로 이거 손님이 물어보시겠죠. 이거 차 2015년 11월식이고 7만 킬로 좀 넘었고 8만이 좀 안 되는데 이제 흰 색깔이고 등급은 스마트 스페셜이고 사고는 무사고예요. 얼마 나와요? 1100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1050 나옵니다. 다른 딜러가 가더라도 1060 이상은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똑같은 딜러가, 믿을 수 없는 딜러가 얘기하는데, 기왕이면은 깎일 거 알고도 1100만원 부른 딜러를 부르시겠죠? 50만원 깎이더라도 어차피 1050 부른 사람 와갖고 50만원 깎이나? 1100만원 부르고 온 사람 50만원 깎이나? 1100만원 부른 사람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딜러가 많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런 차를 매입하고 나서 깎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사 이전을 치기 전에 보통 깎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이 차가 들어온 날짜다, 이렇게 보는 게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 1150짜리 요게 지금 봤을 때 5월 20날 들어왔고 성능상의 문제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정보란에 이것저것 다 체크되어 있는데 썬루프 있나요? 없죠. 그리고 스마트키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옵션 정보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야, 여기 옵션란 보면은 옵션란 여기서 뭐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4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4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냥 걸려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걸려라, 확률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옵션 정보란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낫다.
옵션 정보란을 성의 있게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정보란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여기 큰 사진을 보면 여기 버튼 대충 나오고, 핸들 이렇게 가깝게 찍은 것도 나옵니다.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없는 거 이렇게 나오고, 뭐 핸들 열선 있는지 없는지, 뭐 열선 버튼이 있는지, 핸들 열선 여기 있죠. 그리고 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십시오.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여기 사진에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는 보너스입니다. 차에 그 같이 있는 구성품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여기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블랙박스 사진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딜러들끼리 알죠. 딜러들끼리는 알아요. 아, 그거 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딜러들끼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손님은 사진에 있었는데 이거 블랙박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딜러가 이제 설명을 만약에 이거 차주분이 뛰어갔다고 하네요. 뭐야,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도 있지 라고 나오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진에 있는 게 실제로도 있으면 좋겠고 작동을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고장나 있으면은 구성품으로 보지 않고 보너스로 보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떼버리고 다시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차의 구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블랙박스가 고장났어요, 차주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블랙박스만큼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옵션, 그리고 에어백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위치 어느 쪽에 뭐 있는지도 한번 구매할 차니까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여기가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여기 밑에 먹은 게 있는지 사진을 잘 보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도 이 성능 점검을 1번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먼저 보시되, 이 엔진룸은 사실 보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누유가 있는지는 보통 이 정면을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누유가 여기 사이에 있는지, 여기 뒤쪽, 여기 가운데쯤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는 이런 세부적인 사진들, 그 다음에 시트 상태,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성능이 1번, 그 다음에 사진의 옵션 정보가 뭐 썬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리고 이렇게 안에 실내등이 노란색인지 흰색깔인지, 그 다음에 시트 상태가 어디가 눌려있거나 박스 같은 거 무거운 거 싣다가 어디가 찍히거나 주름이 잡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가 있는지 없는지. 스마트 스페셜은 일반적으로 없고, 한 모던 정도 되면은 그 뒷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뒤에 가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00만원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키로 돌리는 것도 상관없고 내비 없어도 돼요. 내비는 어차피 핸드폰으로 티맵 볼 거고, 그냥 뭐 엔진 똑같잖아요. 예, 엔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핸들 열선, 이거 있는 차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스마트키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머니에 키 어디 있고 막 이렇게 가방에 놓고 찾는 것보다 그냥 멋있게 그냥 주머니에 어디 있든 그냥 손으로 여기 핸들 여기 누르고 문 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버튼 눌러갖고 그냥 시동 키고 끄고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셨는데, 그런 모델로 찾으시면은 뭐 밸류 플러스나 뭐 이 위에 모델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스마트키 있는 모델. 그러면 여기 스마트키만 이렇게 체크를 하자니, 어딨지? 스마트키 여기 있죠. 네. 이렇게만 체크를 하더니 아까 그냥 그 옵션 정보란에 체크를 아예 안 한 거, 그 다음에 옵션 정보란에 다 체크한 거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금액별로 천천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도 제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실 때는 금액순 1150만원 선부터 1500만원 선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게 그 장바구니 넣듯이 하나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런 매물이 있으면은 이거 좋다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이 차 정도는 어떨까? 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그 차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오시면은 같이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듯이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흰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키 있었으면 좋겠고, 금액은 1300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봐서 1번, 2번, 3번, 인천, 부천 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수원, 용인권까지 다 원하시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천 거 위주로 먼저 봤다가 고객님이 공부하셨던 것보다는 조건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부 여기서 좀 얼추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요것도 봤는데 하면서 요거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남발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 찍어 오시면은 이 정도 오시는구나. 제가 딱 캐치를 해요. 이 정도 좋아하시니까 이거 비스무리한 건 내지는 이 차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 차를 선택을 하고서 오시는 중에 제 맘에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 맘에도 드는데 차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솔직히 중고차니까 괜찮은 게 있으면 먼저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워도 나랑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본다면은 분명히 수도권에 차가 아반떼 AD라는 차가 많기 때문에 당일날 출고를 하시는 게 무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천천히 본다면 방금 이 차를 봤고요. 이 차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연식도 가급적이면 16년, 17년식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색깔이니까 일단은 패스. 완전 무사고라고 했는데 키로수 6만이고 여기는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모든 차가 용도 이력이 없는 차가 아니고 혼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있죠? 저는 미리 안 봤어요. 근데 감으로도 대충 왠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있네요. 렌트 이력이. 일단은 렌트 이력 없는 차를 보는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은색깔이네. 나도 이건 사진이 없고 이건 청색깔이니까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가에 1230인데 밸류 플러스예요. 밸류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 키가 이제 있는 거죠.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17년에 18년 48,000km 다 좋죠.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식이 중요합니까? 키로수가 중요합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00% 키로수입니다. 연식은 사실 15년 말이든 16년이든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오로지 키로수입니다. 왜냐면 바깥에 여러 환경에 노출됐던 겨울 갔다가 봄 왔다가 뭐 이렇게 된 것보다는 불특정한 노명 상태를 많이 겪은 키로수가 많은 차는 시세가 떨어져야지 맞는데, 가만히 모셔져 있는 차는 비바람을 맞을 확률도 좀 적고, 요즘같이 이제 지하주차장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저는 야외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가 바퀴가 굴러가면서 불특정한 그런 환경을 많이, 가혹한 환경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는 많은 진동을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막칼슘도 많이 노출이 됐을 거고, 뭐 다양한 잔사고, 주차 스트레스 이런 거를 부품 소모적인 그런 데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노후화가 됐을 환경은 연식보다는 아무래도 키로수가 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로도 키로수가 영향이 더 있지, 연식으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연식은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밸류 플러스 모델 딱 보면 열선 버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버튼은 뭐예요? 그냥 눌러도 막혀있는 공갈 버튼입니다. 이거는 열선 버튼이고, 이 핸들 열선이 빠졌죠? 아까 스마트 스페셜은 있었는데, 근데 대신에 스마트 키가 생겼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버튼 있고, 게다가 또 아까는 하이패스 룰밀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뺄 거 다 빼고 측면 그 사각지대 경보기랑 그 다음에 스마트키 이렇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저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거 이런 식으로 등급이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키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고 차값은 쌌으면 좋겠다 신차 출고할 때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선색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량을 출고하시는 편입니다. 스마트키도 있고 핸들레스는 없어도 돼요. 난 이게 좋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봐야 되겠죠. 검사 기간 올해 7월 24일까지고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진만 보고 금액만 보고 랩이 있다는 거 보고 희망적으로 해석을 할 뻔했는데 렌트 이력 하나 때문에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던 최후의 하나가 있지 않을까? 성능 점검만 꼼꼼히 보고 하더라도 일단은 1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능 기록부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를 꼼꼼하게 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끄고 다음에 1인 신조 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모델이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딱 보면은 내비게이션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고 대신에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3단, 4단 하는 에어컨 방식이 아니라 프로토 에어컨 방식입니다. 오토 버튼 누르면은 이 온도로 맞춰지는 겁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 성능 점검부터 보면은 렌트 이력이 없어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의 가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차의 성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적인 문제는 확실한데 성능적인 부분은 확실치가 않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렌트 이력이 있어서 뭐 딜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렌트 이력이 있어도요 1인 신차 장기 렌트 이력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1인 신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딜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어차피 렌트 이력 없는 차량, 렌트 이력 있는 차량 나중에 되팔았을 때 시세 차이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확률은 요게 렌트 이력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팔 때 감가되는 폭이 비슷하다면 렌트 이력 없는 거를 사고서 나중에 제값 받으면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렌트 이력 있는 차를 탔다가 약간의 확률로 조금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차가 뭐 엔진에 대한 데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소모품들 토탈 해갖고 확률이 고칠 확률이 요게 더 있다면 이력 없는 거 사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금액이 싸다고 해서 억지로 싼 거를 보겠다. 더 뉴 아반떼 살 돈으로 아반떼 AD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말고 다른 데를 가셔야 돼요. 저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력이 없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 안 되는 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사기보다는 그 밑에 거 더 뉴 아반떼를 이력 없는 걸로 안정적으로 보는 게 여유 있고 현명한 구매가 아닌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력이 없습니다. 그 렌트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력도 없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개발은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본다면은 조금 도색 이력이 6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없을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그리고 또 완전 무사고라고 하고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알고 사는 것보다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험 이력 조회를 무조건 다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딜러들 저도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토대로만 거의 하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해드려요. 근데 거의 이 성능 점검 기록부도 보고 저희 판매하는 딜러긴 하지만 매입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볼 줄 모르는 딜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꼼꼼히 다 봐드리면은 어디가 도색됐고 어디가 교환됐고 하는 거를 100% 완전히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찍어내는 것만큼의 능력은 있어요. 네. 어디가 교환됐고 어디가 문제 있고 그런 거는 볼 줄 알기 때문에 뭐
능력 믿고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험 이력을 굳이 보진 않습니다.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할 때 사고 이력 조회를 무조건 다 하는 딜러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 볼 줄 알기 때문에 그거 보험 이력 조회를 꼭 해야 되는 그 딜러 그것만 믿고서 하는 딜러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하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볼 줄 알기 때문에 거의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어차피 또 나중에 틀리다면은 여기 성능 기록부장에서 기록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의견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것들은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교환이 됐었는데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부분적인 판금 도색 뭐 이런 것도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연하게 의심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시켜 드릴 거는 말씀해 주시면 다 확인시켜 드리는데 적어도 이 차가 굴러가는데 지향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 조회를 무조건 다 해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요청해 주시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세누유가 없어도 거의 뭐 없을 확률보다는 조금씩은 젖어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보고 내관장치 제조사 AS 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특별한 이력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신차 보증 기간이 아직 2021년 7월 19일까지 남았기 때문에 키로수 10만 킬로까지 제한이긴 하지만 남아있다. 4만 5천 킬로 정도가 남았다. 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5월 3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 오늘 영상하는 날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3달 기준으로 3달이 넘어가면은 왠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3달 좀 이제 좀 적정선에 좀 날짜를 보면 거의 2달 정도 왔다 갔다 한 2달이 좀 약간 지났거나 2달이 좀 안 됐거나 이 정도 차를 좀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차를 갖고 와서 차를 판매할 때까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일단은 좀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걸어놨다가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좀 시장 반응이 어떤가 보고서 좀 안 팔리면 금액을 그때서야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좀 적정선으로 올 만한 그 날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전후 정도 될 때가 좀 약간 좀 빈번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딜러마다 성향의 차이인데요. 바로 팔릴 만한 금액에 올리시는 딜러분이 계시고 좀 처음에는 조금 욕심을 부려보다가 시장 반응 보고 조금씩 내리던가 조금 이제 딜러 말로 아다리라고도 하고 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비싸게 걸어놨다가 간혹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의 확률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간혹 좀 재수 좋게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경험 때문이라도 처음에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비싸게 걸어보고 좀 시간이 지나면 2달 정도가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약간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3달이 지나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차 관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차가 마음에 안 들 만한 그냥 도색을 해놨어야 되는 부분을 도색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 시트가 좀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뭐 배터리가 완전 약한데 계속 점프만 계속 해주면은 손님들이 기분이 좀 별로겠죠. 바로 시동이 시원하게 걸리는 차가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눌렀을 때 시동은 안 걸리고 불은 들어오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기분이 왠지 깨름직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동이 안 걸린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날짜가 얼마 안 된 차들이 기분이 좋죠. 방전이 돼 있을 확률이 극히 적고 그 다음에 차량 상태가 깨끗할 확률이 오래된 차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 차도 지금 렌트 이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았고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검자 이견란 이것도
신차 보증기간이 남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들어온 날짜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성능 받을 때 모습도 이게 그 판금이나 도색 그런 거나 만약에 할 게 있었어도 그 전에 찍어야 되는 사진인데 깨끗한 거 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스마트키 있고 전체적인 실내 사진은 보통 이 사진 룸밀러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운전석 핸들과 조수석이 이렇게 넓게 나오는 이 사진을 좀 주요하게 보는데 별다른 문제가 특별히 안 보입니다. 많이 타고 내리다 보면은 여기 운전자석 시트가 좀 해지겠죠. 이런 것도 깨끗해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키가 당연히 2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차를 판매했던 분께서 하나는 잊어먹고 하나만 주시면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시세가 그 키 때문에 떨어져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고차 이제 매매단지 문화가 키가 하나 있으면은 재수가 없는 거고 키가 2개 있으면은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차가 2대가 있다면 키가 이건 2개고 이거는 하나면은 이걸 사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하나가 있는 차가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확률이 보통은 덜어 50%의 확률로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 하나만 있어도 좀 이 차가 좀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손님이 선택하시는 거긴 한데 이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또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1270짜리도 한번 받고 그러면 이쯤 와갖고 한번 조건을 넣어보자면은 썬루프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키로수를 방금 봤던 것도 1270짜리는 5만 킬로니까 5만 킬로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흔치 않고 6만까지는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만 해서 스마트키만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1270짜리도 스마트키가 있긴 있었고 렌티료가 없었습니다. 키로수는 5만 킬로대였고 내비게이션 매립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방 카메라만 다는 거는 내비게이션 매립할 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룸밀러에다가 클립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후방 카메라 때문이라면은 일부러 내비게이션을 매립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면은 여기 부분은 다 이유들이 있었던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근데 이제 이 정도를 만약에 보게 되면 렌트 이력이 있을 것 같아요. 키로수가 갑자기 너무 톡 싸져 버리니까. 그래서 또 밸류 플러스는 이제 휠 디자인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이 좀 일반적인 스마트에 비교할 만한 거. 이게 스마트 휠입니다. 인지수도 작아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밸류 플러스 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휠 디자인이 요 디자인이 스마트, 요 디자인이 밸류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이 틀려집니다. 이래서 밸류 플러스 모델이 스마트 키도 있고 휠 디자인 모양도 이쁘고 하니까 밸류 플러스를 보시는 분도 좀 덜어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죠. 밸류 플러스만 다 빼고 흰 색깔 넣고 6만 킬로 넣고 수도권으로 보면 몇 대가 있을까? 38대가 있는 겁니다. 38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싼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지금 인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1억 없다. 완전 무사고다. 1320이다. 라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까지 깎이냐?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더 깎아주면 좋겠지만 1290 내지는 130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성능 점검부터 보면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6월 22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보고 렌트 이력이 없다. 그리고 사고 이력도 이렇게 없다 라는 건데 판금 도장이 조금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 단순 수리도 없다 라는 겁니다. 밑에 보나마나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없음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다 양호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기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3번 말씀드렸죠.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조금씩 있는 거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뭐 이만큼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여기 도색했다는 거 완벽하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환이나 뭐 큰 판금 같은 경우에는 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 있을 수 있는데 큰 건 안 보인다 라고 성능을 해놓은 거예요. 검사 날짜를 보면 5월 7일이기 때문에 1320 정도 밸류 플러스 보면은 26,000km짜리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매립은 없고 스마트 키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사각지대 경보기 있고, 핸들 열선 버튼은 안 보이고, 에어컨 돌리는 방식은 프로토 에어컨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로타리 방식이긴 한데,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뭐 히터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블루투스 마크는 없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꽂는 거는 이거는 싸지니까 이거를 떼가 쓰면 사실 요거까지도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이렇게 외부로 장치로 돼 있는 거는 이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없어도 사진에 있지만, 에어백은 사방에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휠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돼 있다. 뭐 실제로 볼 때는 이게 돌빵이 있는지, 아니면은 와이퍼 갈다가 여기 밑에 금 간 게 있는지, 사이드 미러 기둥에 닿았고, 아니면 옆차에다가 긁어서 여기 깜빡이 나온 데가 잘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연석이나 방지턱 같은데 걸려서 좀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비용이 다른 부위보다는 좀 판금 도색하기가 좀 애매해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고 해야 된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력도 깔끔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믿고서 전적으로 이 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보다는 차를 그럴 거면 배달시키죠. 보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한번 모던을 볼까요? 모던. 프리? 이름 프리미엄? 모던부터 보죠. 모던도 37대가 나오고, 용도 1억이라고 체크 안 된 거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밸류 플러스네. 같이 체크됐나 보죠. 모던만 10대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 다 뒤졌을 때 10대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용도 1억 X, 용도 X 없다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없을 거고, 금액이 비싸니까 보나마 안 하겠지. 예, 없죠. 당연히 1840짜리니까.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거를 딱 이렇게 보자면은, 신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자면 1400. 근데 휠이 싸질이다. 그릴도 바꿨고 하니까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신조도 돼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390 기로수 38,000, 1390이니까 한 1350, 60, 70 이 정도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깎아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구매하시는 분의, 그 다음에 중간에 알선한 딜러의 마음이 아니라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의 마음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깎아주고, 그런 게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차를 파는 차주의 마음이 좀 작용될 확률이 큽니다. 더 빼주고 덜 빼주고 뭐 그런 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차이점이 그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아싸리 밸류 플러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디자인으로는. 전동 시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블랙박스는 보너스다 라고 보시고, 핸들 열선 있고 통풍 시트까지. 여름에 이제 곧 여름인데 더우면은 키면은 적어도 엄청난 선풍기 같은 바람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땀이 흐른다면은 땀을 어느 정도는 마르게 해줄 만한 그런 통풍의 능력은 될 겁니다. 내비게이션, 이게 정품 내비게이션 모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오히려 빠졌습니다. 모던인데 빠졌습니다.
벌써 1시간 가까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보고 다음 프리미엄 한 이 정도 봤으면 거의 뭐 가시권에 여기 보셨다라는 거고, 한 1300, 한 5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거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굳이 뭐 모던만 보시겠다 이러신 분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프리미엄 또 한번 보고,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은 이게 차가 생각보다 수도권 전체 다 뒤졌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도 1인 소유 여기 있습니다. 사진은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9만원. 이 가격까지 가는 건 좀 중고차 사면서 좀 과하지 않을까. 성능이 없으니까 일단 빼고, 1인 신조 장기 렌트 이력 있다. 이거는 사실은 믿을 수 없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희망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적혀있지 않냐 렌트 이력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교환도 2개가 있으니까. 이거 1670 풀옵션이니까 조금 이해해줘야 될까나. 렌트 이력 없고 검사기간 2021년 6월 14일까지 뭐 없고, 여기도 뭐 없다 없고, 들어온 날짜 4월달, 그러니까 한 2달이 좀 안됐구나. 오늘 날짜 기준으로 통풍, 뭐 열선 뭐 다 있죠. 전방 감지기, 썬루프까지. 이 정도면은 금액이 조금, 메모리 시트까지 이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구매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풀옵션을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실 수도 있고 한데, 내비게이션 정품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는 좀 좋은 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량을 선정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0부터 1500 사이에 매물들을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느낌을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800만원대, 뭐 물론 700만원대 차도 있을 것이고, 아까 보셨잖아요 1페이지.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못 팝니다. 저는 적어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1180짜리였나요? 그 정도부터 깎아서 뭐 1150 뭐 이렇게는 판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1100 이하짜리들은 못 팔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110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력 있거나 뭔가 결격사유가 있다면은 고객님분들께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못 팔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아반떼 AD 살 건데 1100만원에 다 해서 이전비까지 1200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저한테는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6월달 7월달 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금액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도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극적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반떼 AD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 아반떼 AD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물 대수도 많은 편입니다. 거의 300대, 그 수도권만 봤을 때 그 정도 있다라는 거는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조건을 좁히다 보면은 좀 고를 만한 차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만큼 있다라는 게, 그 타차 중 이제 좀 많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금액 차이는 나지만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큼의 대수는 없어요. 수도권 전체 다 뒤져도 100대 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AD는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그런 조건대가 되고 하는데, 시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잘못된 구매를 하고서 나중에 후회를 하면은, 그 비싼 돈 1000만원 넘게 들여서 구매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은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시세 오늘 그 정보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반떼 AD 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허위 매물, 뭐 심지어는 500만원 밑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차는 있어요. 요즘에 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차는 있는데 가보면은 그 가격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고 이유가 뭐 연대 보증 얘기 말도 안 됩니다. 매매 단지에 서 있는 차는요 이유 있는 차가 없습니다. 다 구매할 수 있는 차들인데 그 딜러들 만나신 그 딜러들이 지어낸 거예요. 허위 매물을 보고 가시는 것 같으면은 적어도 매물 캡처와 그 딜러와 통화를 했던 모든 녹음 내용이 다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당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구청 민원실 내지는 그 경찰서 내지는 그 소비자원 내지는 국민신문고 내지는 그 차를 그 있는 그 자동차 중고차 매매 조합 그쪽에다가 전화를 이렇게 한 5갈래 하시고, 마지막에는 뭐 민사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사까지로 가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고 가시는 매물 캡처. 그래서 딜러들이 그 차를 안 팔고 차를 돌려서 다른 차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눈탱이 모르는 차를 이제 권해야지 그 눈탱이 치기도 쉽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 있으면 제가 매입해서 제값에 팔아도 원래 시세로 팔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다시피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고 좋은 차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그 결정 하셨으면 좋겠고, 실시간 시세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가 한 달이 지나서 6월달이 되거나 7월달이 되거나 8월달이 되거나 9월달이 되시더라도 10월달이 되시더라도 제 사이트 여기를 보시면은 아마 그 시기에 맞는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아반떼 AD는 업데이트 요청이 많이 오고, 문의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매물로 보실 수가 있고, 고르지 마시고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만 하시고 폭을 좁히는 거는 저랑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폭을 좁히시면은 아마 나쁜 결과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이 조금 다른 때보다 초반에는 좀 횡설수설했는데 끝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네. 아무튼 그 뭐 재미가 있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재미가 없으시다는 분은 사실 전화가 그런 분들은 안 오실 테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아반떼 AD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신 건가, 아니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중간중간에 안내를 해드려서 그게 도움이 돼서 재미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반떼 AD라는 거는 사실 용도가 젊은 층,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께 좀 어울리지 않나 싶고, 이 용도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분이 2분 정도 이상 있으시고 조금 카시트를 이제 뒷자리에 해야 되는데, 요거 아반떼 AD 정도 카시트를 하고 나면은 어거지로 될 수는 있겠지만 여유가 이게 운전 공간이 좀 뒤에서 좀 많이 뒤로 당겨서 운전을 하시는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뒷자리에 그 앉으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형차 특성상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통통 뒤에가 이게 튑니다. 이게 가운데는 이게 좀 중심을 잘 잡는데 이게 좀 뒤에가 약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좀 차가 출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조금 멀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처럼. 그래서 좀 중형급 정도는 돼야지 뒷자리에 타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누리실 수가 있다.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용도에 맞는 구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거의 타봤자 저 내지는 2명 이렇게 타고 아주 가끔 뒤에 탈까 말까, 한 달에 몇 번 탈까 말까 라고 한다면은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맞게 제가 오늘도 아반떼 AD 문의를 한 통 받았는데 첫 차로 아반떼 AD를 보신대요. 첫 차로. 근데 이제 그것도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아반떼 AD가 첫 차가 날까요? 물어보시면은 고객님 좋으신 게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첫 차로 AD 바로 가시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아반떼 AD가 과한가요? 그러면 어떤 차를 사죠? 저는 다 해서 아반떼 HD 500만원대.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이런 이제 좀 그거는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매하시는 분 성향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바로 처음부터 그분은 근데 이제 운전 경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회사차. 근데 아예 첫 차다.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저는 아무리 연습용 1, 2년 탈 거라고 하더라도 헌차는 싫어요. 근데 솔직히 아반떼 HD가 저는 헌차로 안 보이고 너무나도 경제적이고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금액이 떨어져봤자 5년 동안 350만원 갖다가 5년 타면은 거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1670짜리나 5년 지나면은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5년 지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경제성으로 봤을 때 아반떼 HD가 더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사랑하는 형태가 틀리고 각자 원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 다음에 구매 성향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차도 팔릴 것이고 요즘 차도 팔릴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가성비가 좋은 금액대가 1200부터 1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정보를 안내 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좋아요, 구독하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영상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올리세요, 이런 말씀들을 연초에 좀 덜어 들었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구독자 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따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연동을 안 해놨고 오로지 유튜브를 보셔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관심이 좀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쪼개서 개인적인 일과 그 다음에 업무와 이런 걸 하다 보니 영상을 할 시간이 또 이제 숙제 같고, 또 이제 영상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카메라 보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더라도 2년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2017년 8월 15일에 첫 영상을 했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 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2년 정도 했으니까 조금 늘긴 한 거죠. 근데 아직도 좀 어색하고 좀 부담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뭐 나날이 익숙해지고 있긴 한데, 좋아요, 구독하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힘이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정말 됩니다. 문의 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전부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할까 말까 쓰다가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눌러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더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는 재미와 그런 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랑 소통하는 재미도 느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바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쁠까봐 연락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바쁠 때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틈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화가 오는 시간이 보통 1시, 2시 정도에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때 시간만 조금 이제 분산해서 피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 바쁠 때 진짜 많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좀 이상하게 겹칠 때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1일 2차 한도 만약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필히 알아주셔야 되고, 나는 충분해, 1일 2차 한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믿고 오셨다가 1일 2차 한도가 안 돼서 안 쓰다 보니까 좀 감액이 돼서 당일 출금 못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조회 같은 경우에는 저 나오나요? 할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할부 조회는 무조건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데는 뻥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데는 가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친지 뭐 이렇게 돌려갖고 할부가 안 나와도, 신용이 안 좋아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할부는 일단 신한마이카,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권유해드리는 게 카카오톡 대출, 그냥 중고차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카카오톡 대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대출하면은 요것도 금리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쪽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합니다. 예, 신한은행의 신한마이카랑 뭐 이렇게 카카오뱅크 둘 중에 어떤 게 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 입장으로서는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도 좀 저렴한 편이고, 게다가 또 중고차 서류 뭐 제출해갖고 뭐 심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용에 맞게만 나오는 거니까, 그 카카오뱅크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 금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오셔서 대출을 받고서 바로 저한테 계좌 이체를 해주시는 거니까, 내지는 그 사무실에 다이렉트로 돈을 드시는 거니까 그게 좀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팁 주저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팁 있거나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중간에 좀 사이사이 좀 조리 있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좀 줄이고 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좀 편집을 안 합니다. 오늘따라 주저리병이 걸렸나.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는 영상을 하기 전에는 되게 좀 주저가 되는데, 막상 하고 보면 이게 입이 풀려갖고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